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량대세요. 저희 경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이제 맨날 집에만 있잖아요. 사람들이 맨날 집에 있고 이제 밖에 나가지 않는 상황이 계속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비나 이런 뭔가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집에만 있어 버리니까 이제 기업의 이제 물건 뭐 자영업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물건을 사가는 경우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인터넷 쇼핑몰로 몰리고 있고, 뭐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좀 많이 망하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알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뭐 플랫폼이 바뀌어야 된다. 뭐 그런 뭐냐 뭐지?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인터넷화 돼야 되고 뭐 저기 택배가 돼야 된다. 뭐 기업에서는 이제 막 인터넷이나 뭐 재택근무라던가 뭔가 인터넷에서 뭐 인터넷 활용해서 하는 생산 방식이나 소비 방식 이런 것들로 그런 택배나 이런 걸로 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생산과 소비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어, 그, 사람들이 자영업도 그렇지만 이렇게 집에서 뭐 당장 그렇게 일단은 망하는 분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생산과 소비라는 게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를 하고 그러니까 되게 생산이라는 게 되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뭔가 주변에서 생산이 계속 돼야 돼요. 왜냐면은 그래야 이렇게 물가 이렇게 좀 물가도 오르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물건이 흔하니까 물가가 오르지 않고 우리가 해고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물가가 그렇게 막 치솟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 고용된 사람을 해고시켜야 될 이유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실업률도 낮아지고 물가도 안정되고 그게 다 생산과 소비가 계속 이루어지는 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뉴딜이나 이런 정책이 산업화 막 들어왔을 때 1차 산업 때 이후에 대공황을 이겨낸 국가가 제일 먼저 독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뉴딜이라고 해서 그 정책과 이제 독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쭉 뭐지 돈을 무한대로 양쪽 완화 해가지고 그냥 찍어낸다는 거예요. 그냥 저희처럼 이렇게 시민에게 이제 돈을 뭐 시급을 올린다거나 뭐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어떻게 국민에게 돈이 쥐어지게 하는 거. 그거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게 산업혁명부터 이제 독일, 미국 해서 쭉쭉쭉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이렇게 이제 물자가 시중에 돌고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막 그때 1차 대전 후에 막 대공황 때 막 수조 원의 수레 하나 그러니까 수레 하나에 몇 조 원? 몇 조 달러 막 엄청 교과서에도 봤어요. 몇 조 원이었다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수준으로서 거의 막 0.01%에 해당하는 사람만 물자를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면은 그 당시에 그래서 뉴딜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계속 왔던 거거든요. 저희 시리아 내전 때도 이렇게 뭐지? 그 이렇게 그때 세계 막 경제 위기 이런 거 물자가 소실되니까 미국이 이제 전쟁을 시리아에 군대를 보냄으로써 물자가 급속도로 소실되는 게 이제 전지구적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소비만 계속되는 그런 거 같은 상황이 딱 있어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이제 이제 돌 이제
그 국가들 중에 어느 나라는 부채를 짊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나라는 경제가 그래도 좀 강하니까 좀 이렇게 쌓아놓은 저축해둔 돈도 있고 하니까 금이나 뭐 은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안전자산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타격을 안 입었는데 뭐 그래서 딱 그 시점에 그리스가 이제 국가 파산을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채를 지고 그걸로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딱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제 경제 위기의 정도를 이제 저도 이제 태어난 지 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경제 위기에 대해서 글쎄 어느 때가 더 낫다 할지 저도 잘 가늠할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이 경제적으로 위기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이 상황이 해결이 되려면은 저희가 그 택배와 인터넷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생산이 되고 있어야 소비자를 겨냥하는 생산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으로 재택근무를 하든 뭔가 택배로 이렇게 뭔가 물건이 집으로 오고 집에서는 뭐 생산을 계속해서 뭐 하든 뭐가 됐든 회사에 출근하든 어쨌든 간에 트럼프도 그렇게 병이 있어도 그냥 회사로 가라 막 이래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전 시대에 대한 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글쎄 좀 보고 있긴 했는데 그래서 아마 넥스트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란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시점에 대해서 그 기득권을 잡는 경우는 왜 이런 얘기를 꺼냈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다들 지금 물가도 이제 좀 있으면 치솟을 법도 하고 다른 나라는 이미 그런 상황들이 많이 진척이 되는데 점점 현재 생산되는 그런 기업의 생산이나 이런 맥락을 잡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시중에 그런 이제 생산되어 있는 물자나 이런 게 꽤나 적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은 물건이 희소해지고 가격이 치솟을 거란 걸 얘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상황에 돌고 있을 거예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인터넷화하고 택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골자예요.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물자가 생산이 안 되고 우리가 소비를 하는데 생산은 아마 지금 자영업자도 만약에 인터넷이나 택배로 보냈거나 했으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이제 좀 있으면 물가도 오를 텐데 이제 물자도 생산된 건 점점 떨어지지 뭐 돈이란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 돌고 도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액수가 얼마 입혀졌다 뿐이지 그거 외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몰라요.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터넷화, 택배화 그게 돼야 할 거예요. 허경영만큼 똑똑한 후보가 또 있을까요? 근데 그 후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아무도 비난하지 않지만 물론 그 사람이 다음 후보에 합당하다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 페이스북 그 검색 조사인가였나? 인물 순위 영향력 맞아요. 영향력 영향력 조사하고 검색 순위 뭐 그런 거였던 거라고 보는데 그 사람이 3위인가 했더라고요. 허경영이. 그리고 좀 격차가 많이 났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심지어 언론사조차도 월등히 제치고 순위 안에 들었고.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나 같으면 뭐 부채를 내서 국채를 발행하고 그걸로 뭐 이렇게 뭐 뭐였더라? 어쨌든 그 사람 얘기 중에 그렇게 뭐 일할 사람은 일하고 놀 사람은 놀고 뭐 그렇게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뭐 이제 뭐 의원 수를 줄이고 이런 얘기를 어제 방송에서 처음 들었는데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한 반론이 없구나. 코로나에 대해서도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면 물론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앉으면은 그러면 위기가 뭔가 그리고 뭔가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간파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허경영이 되게 비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들었을 때는 글쎄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욕을 먹거든요. 근데 허경영은 종일 말하는데도 욕을 많이 먹지 않아요. 다른 후보들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허경영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 말하는데 욕을 별로 먹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허경영 아저씨의 그 논리에 물론 기존의 그 뉴딜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뭐 양적 완화라던가 이런 발언을 했던 거는 그러니까 요체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부채를 내 가지고 국민에게 쥐어주니까 국민에게 쥐어주는 대로 이제 시장이 돌아갈 거다. 이제 그 정도만 봐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돈이 다 갖고 있는 게 오면은 사실이 되니까는 놀 사람은 놀고 일할 사람은 일한다. 그게 내 정책이다.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글쎄 이게 여기서 그 후보가 제일 낫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머리 비상함이나 이런 게 제일 나은데 근데 제가 아직 30살밖에 안 돼서 글쎄 그 거기엔 좀 어폐가 있어가지고 왜냐면은 글쎄 뭘 것 같아요? 어폐가 있긴 하거든요. 다른 뭐 괜히 뻘소리 한다 이런 얘기 말고요. 그냥 그런 거 사람들이 그렇게 언론이 매도하니까 따라간다 이런 거 말고요. 그 어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건 산업화된 국가에서만 가능해요. 아프리카처럼 비 안 오고 이런 국가에서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처럼 산업화가 되지 않았던 국가 창평동본 했을 때 그런 국가에서는 되지가 않아요. 오로지 산업화된 국가, 공장에서 찍어내고 대량 생산하고 이런 국가에서만 돼요. 돈을 쥐어주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을 합니다. 왜냐면 그 돈을 얻어야 되니까 이제 국민에게 돈을 쥐어줬으니까 국채를 발행했든 지금 국가에서도 그 정책이 이전에 효과 있었던 것들을 그래프상으로 봤었던 거라던가 이런 부분에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긴 했어요. 왜냐면은 그래프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해서 아, 나 원래 안 똑똑했는데 막 이러면서 좀 충격도 받았었는데 후보분 중에 아무튼 그래서 그 뭐지? 그 양적 완화라는 거 돈을 찍어내서 국민에게 쥐어준다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정치인들이 멍청하다. 이렇게 이 상황에 그냥 우리나라가 국채도 미국의 4분의 1이고 일본의 한 2.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냥 국채 발행하고 국민한테 쥐어주면 알아서 다 해결될 걸 멍청한 놈들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 강의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폐가 있길래 좀 산업화된 국가에서만 가능해요. 왜냐면은 국민에게 돈 쥐어주면 기업이 생산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물자가 흔해지기 때문에 가격도 안정되고 이제 좀 그렇게 물자가 흔해져서이거든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이제 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왔던 뭐 철강 뭐 컴퓨터 뭐 쭉 왔던 그런 이제 물자들이 이제 기업이 그 국민에게 쥐어진 돈을 얻으려고 생산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또 어폐가 지금 그 어폐가 하나 더 있는데 산업화 국가여야만 되는 거고 일할 사람은 일하고 놀 수 있는 사람은 놀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첫 번째 어폐가 그거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엔 먹히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에는 반드시 인터넷화 택배화가 돼야 돼요. 근데 신문고에 이 내용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영이 너무 미비하게 되니까 답답해서 여기다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 해결 방법이라고 올릴 거고요. 조회수 좀 많이 나오게 혹시 보는 사람 있으면 좀 좋아요와 구독 좀 올려주세요.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당장 먹고 사는 게 빠듯해서인지 몰라도 어 직접적인 주변에 직면하는 일이잖아요. 이 내용만큼은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를 보증합니다.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택배와 인터넷화 그렇게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적어도 망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수출도 많이 하겠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생산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망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적어도 그 숫자가 굉장히 범위차가 엄청나게 좁아질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긴 한데 택배와 인터넷화 그거면 물자도 흔해지고 전혀 다른 패턴이라 할지라도 이전 같은 삶의 수준에 다시 도달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어요. 근데 세계에 그러고 있는 나라가 없네. 시장에서 간혹 자영업자 중에 한 100명 중 몇 명 그런 거 시도하는 사람 빼고는 그런 사람이 없네. 보이지 않는 손, 뭐 그런 거, 시장 논리, 돈에 대한 뭐 확보, 뭐 이런 거 외에는 그럼 100명 중에 몇 명 빼고는 그런 사람이 없네. 자영업자도 망하고 있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전처럼 물자가 흔해지면 돼요. 우리 다 택배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생산이나 이제 뭐 소비나 이런 패턴이 굳어지면 그럼 다 막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음식점 뭐 순댓국밥집, 뭐 뼈해장국집 뭐 이런 거 그냥 주변에 있는 거 뭐 중국집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뭐 순댓국밥 뭐 이런 거는 배달 잘 안 하는데 배달화 시키고 생산도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그 국가가 그렇게 운영이 되면 돼요. 그러면은 그 누군가의 냈던 아이디어로 냈던 그 어떤 어떤 그 부분으로 또다시 우리는 위기가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내일의 해가 떠오르겠죠. 뭐 포퓰리즘이든 뭐든 좋아요. 그냥 그런 이제 흔해진 물자로서 값어치가 다시 소성된 화폐 그거를 이제 다시 국민에게 쥐어주든 뭐든 좋아요. 근데 어제 어폐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 얘기 들었을 때그 후보님 이제 실추될까봐 얘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했다가 찍으면서 말이 나오길래 그냥 나왔는데 그렇게 두 개가 좀 어폐였어요. 어쨌든 코로나 시대라 그냥 그렇게 양쪽 하나만 해버리면 절대 그게 경제가 안 살 텐데 끝.
그게 어, 그리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라 그리고 양쪽 하나 한다고 다 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폐고 두 개 있어요. 코로나 시대라 저거 방향이 좀 뭐지? 택배와 인터넷 다 그게 필요하고 양쪽 하나 돈을 뿌려도 적어도 그런 플랫폼을 이렇게 획득 그 사람들이 그 생산하는 사람들 기업들이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배달이나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어떻게 뭐 그렇게 생산과 소비를 인터넷과 택배를 활용해서 하는 방식이 돼야 계속 물자가 국민이 소비하는 만큼 생산하고 그러니까 이제 물자가 흔해져서 이제 가격도 물가도 낮아지는 거거든요. 가지고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이제 어폐가 이제 다 놀 수 있는 거 아니고 코로나 시대에는 그렇게 이제 돼야 된다는 거 택배와 인터넷 다 그래서 좀 우리 국민의 힘을 이렇게 이렇게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좀만 더 가면 다 망하잖아요. 저 무량대 수교 만들었고요. 솔직히 불리한 거 많아요. 근데 주변에 다 죽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 내용으로 올렸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의 핵심은 저거예요.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세계든 뭐든 좋아요. 전 처음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말하는데 정부에 건의하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국토든 뭐 금이든 은이든 지적 재산권이든 다 구매하길 바랬어요. 한국만 유일하게 생산이 가능하고 그걸 바랬던 거예요. 그걸 바랬어요. 우리 내일 해가 떠오를 수 있도록 이 영상이 좋아요를 많이 얻게 합시다.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지금 플랫폼에 대해서 그냥 이제 자영업자 중에 한 두세 명만 하는 거거든요. 그 배달이니 뭐 이렇게 뭐 택배? 배달? 아니면 인터넷으로 뭐 재택이나 뭐 이런 접근을 자영업자 중에 몇 명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돈을 쥐어주는 국민에게 쥐어줘서 기업이 뭔가 그 돈을 얻기 위한 생산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물자가 흔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택배와 인터넷화로 다시 이제 집에만 대부분 보낼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다시금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게 곧 물자가 흔해지게 물가도 오르지 않고 실업률도 오르지 않고 해고되는 사람도 없고 다시 예전처럼 다 행복하게 살게 어떻게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네.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저 올리고 너무 좀 잘 안 돼서 아무튼 그래서 저희 그 뭐지? 오늘 그래서 이 영상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무조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그런 택배화, 인터넷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겠죠. 저 물론 불리한 거 많고 무량 내수교 만들었고 이런 거 있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택배화, 인터넷화 이런 거 코로나 시대에 이제 자영업자든 기업이든 뭐 이렇게 갖추고 그리고 이제 계속 생산을 해나가고 물자가 흔해지고 전체적으로 물가도 안정되고 실업률도 낮아지고 우리도 다시 직장을 얻고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사람들이 보고 택배와 인터넷다가 코로나 시대 해법이구나. 미국도 얘기 안 했고 트럼프도 억지로 직장으로 보내는 정도가 최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사업에 천재적인 사람도 그런 감이 없구나. 그 이제 물자가 흔해지는 게 중요한데 근데 옛날에 돈을 쥐어주는 거에 대해선 현재 플랫폼이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집에만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400년 전에 몇백 년 전에 그 얘기 나왔던 그 뉴딜이나 이런 거를 답습하기엔 당사자도 지구에 안 살고 있고 무리가 있다. 그리고 플랫폼이 택배와 인터넷화가 돼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기업이 생산을 한다. 그래야 물자가 흔해진다. 그래야 물가가 오르지 않고 사람들도 해고되지 않는다. 실업률도 낮아지고 우린 다 직장을 얻는다. 그래서 이거를 좀 퍼질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